삶 속에서 만나는 도형들 뭐예요? 우리 어떤 도형들을 보세요? 아까 노래 나오는 네모도 있고 또 동그라미도 있고 뾰족뾰족 세모. 네, 또 네, 별 모양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성격 유형 검사 도구들은 배우는 그런 부분들 쪽이라고 하면 한국형 도형 심리는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늘 기하학 도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모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세모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동그라미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S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늘 뭐라고요? 도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이 도형을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느끼라는 거죠. 탐색해보고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배우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도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도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책 중에 이렇게 흰색 나온 책을 한번 아무 데나 펴보세요. 펴보세요. 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동그라미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S 하면 떠오르는 느낌, 생각, 단어 적어보세요. S 하면 어떤 느낌이지? 생각, 단어. 그 다음에 세모하면 떠오르는 느낌.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단어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네모하면 떠오르는 정서, 느낌, 단어 한번 적어보세요. 네모하면 내가 느껴지는 거, 그쵸?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죠. 안 가르쳐 줬는데, 그쵸? 그럼 S 하면 떠오르는 거. 네. 그쵸? S 하면 조금 뭐라고요?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고, 튀어야 되는 것 같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조금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그쵸? 계속. 그러면 세모. 뾰족뾰족? 네. 저는 안정적인 것도 있어요. 느낌으로 보면. 거기에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뾰족함. 찔릴 것 같은. 그쵸?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럼 네모. 안정적. 네모가 주는 건 뭐예요? 틀. 답답함. 편안한. 안정적인. 그쵸?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거의 조금 색다르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커온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불 하면 느껴지는 게, 불은 따뜻하고 뭐 실용적이고 뭐 잘 쓸 수 있고 하지만 불이 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불은 뭐예요? 되게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경험치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동그라미하고 S하고 세모하고 네모하고 느끼는 건 뭐예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제가 미국 사람한테 가서 동그라미 하면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야, 동그라미 하면 뾰족뾰족하고 가시처럼 찔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할까요? 유럽 사람들은 야, 너 동그라미 하면 어떤 느낌이야? 폭폭 찔릴 것 같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도형의 일반적인, 도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DNA 속에 동그라미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느끼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대에 갔더니 이집트 문명도 있고 항암 문명도 있는데 얘들아 이집트 문명 야 우리는 동물을 잡았으면 그냥 뭐라고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하늘에 제를 지내고 먹어. 그러니까 니네도 하늘에 제를 지내고 먹어. 야 얘들아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안 했는데도
얘기 안 했다라는 거죠. 얘기 안 했는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고대 문명을 가서 다 보면 한 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인간의 DNA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징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더라, 이 이야기예요. 봤더니 이거 엔젤레스 에어리언이라는 박사는 미국에 계신 박사예요. 이분도 도형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의 뭐예요? 봤더니 상징의 의미와 일관성을 갖고자 각 상징의 기원을 연구한 거고요. 도형 선호도, 내가 어떤 도형을 좋아해, 이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걸 개발해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지금도 미국에서 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동서양을 가서 봤더니 대표적인 도형이 몇 가지더라? 한 5가지로 압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의 예술을 네, 상징성이라는 것 고대든 중세든 지금 현대든 야, 동그라미, 야,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동그라미는 어떤 느낌이야? 그랬더니 편안하고 원만하고 이런 느낌이야. 근데 고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동그라미는 어떤 느낌이야? 그랬더니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찔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야, 이집트 문명 니네 있잖아. 이렇게 재 지내. 이렇게 안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안에 그렇게 재를 지내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안에 도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존재하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예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더라. 문화에도 나타나고 예술에도 나타나고 시대를 막론하고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 때 원탁회의 했잖아요. 왜 원탁회의 했죠? 하고 물어보는 거죠. 왜 원탁회의 했지? 그쵸, 평등. 원이 가지고 있는 원만한 너 혼자라도 빠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만장일치 개념이잖아요, 원탁. 그럼 중세시대 때 세모탁 하면 되지. 원탁회의라는 게 뭐예요? 원을 놓고 둘러 앉았다 해서 원탁회의잖아요. 그럼 세모탁 하면 되지. 근데 왜 원탁을 했지?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원탁을 했지? 하고 봤더니 그 동그라미가 주는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혼자 너라도 빠지면 안 되고 다 같이 원만하게 평화롭게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성은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지만 중세에도 존재했고 고대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죠. 인간이 있는 한은. 그래서 요거요.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다양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며 일관된 뭐가 존재한다? 상징이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려고 봤더니 동서양의 5가지 도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예술에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기본 도형을 봤더니 동그라미, 세모, 네모, 나선형, 십자형이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뭐예요? 동서양이 다 들어가고 요거는 뭐예요? 동양 쪽의 나선형, 이거는 서양 쪽의 십자형. 이렇게 해서 보니 압축이 되더라. 그래서 이 한국형 도형, 이 도형의 의미들은 봤더니 내면 심리 상태에 대한 무의식이 외부로 표현되더라. 오늘 당신 어떤 도형이 마음에 들어요? 하고 했더니 동그라미가 마음에 들어요. 내 눈에 계속 동그라미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세모가 먼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무의식 상징성에 동그라미가 계속 보인다라는 건 뭐라고? 원만함, 편안함, 그쵸? 이런 부분들을 내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도형을 고를 때 뭐라고?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 엔젤리어스 에어리언 박사는 동그라미를 세모를 그려라가 아니고요. 오늘 어떤 도형이 마음에 들어 해서 사람의 성격이나 무의식을 진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형 도형 심리는 그렇게 진단을 하려고 봤더니 선호도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니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고 투사, 동그라미를 그리는지 세모를 그리는지 S를 그리는지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 심리 상태에 의해서 뭐라고? 어떤 도형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도 무의식이 표현이 되고, 개인과 집단도, 우리 선생님들이 해보셨던 것처럼 개인과 집단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과 문화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도형이더라.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업에서 자기의 로고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도형의 상징성이라든지 색깔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표현의 형태나 성질에 따라서 뭐라고요? 이런 어떤 자기의 무의식이 밖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 도형들이 주는 상징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도형의 상징이 뭘까 하고 봤더니 전체야. 혼자가 아니야. 완전한 걸 원해. 그리고 동시이부.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봤더니 무한 영원, 시작과 끝이 없는 무. 그리고 뭐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전체성, 완전성, 자기충족, 영원, 가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원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합을 중요해서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야? 같이 가야 돼! 이거라는 거지. 혼자 따로 떨어져서는 안 돼!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리고 봐서 원탁회의 했다라는 거죠. 야, 너 혼자 하면 안 돼. 만장일치 같이 가야 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지구는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삼각형 도형의 상징적 의미를 봤더니 뭐예요? 꿈과 비전, 목표, 리더십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고 보니까 아까 뭐 피라미드, 화살촉 이렇게도 나오고 남성성, 여성성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우주의 삼중성, 천지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리고 뭐 교회에서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삼각형을 이야기할 때 뭐였었어요? 세모를 이야기할 때 뾰족하고 목표하고 도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예요? 완전한 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세모. 이 삼각형이 주는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마야사원이라든지 이렇게 피라미드라든지. 그래서 이 세모가 주는 상징성은 비전,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왕의 상징, 절대 권력자의 상징 이러기도 해요. 이 삼각형들이 주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왜 무덤을 삼각형으로 지었지? 그랬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뭐예요? 왕이 죽어서도 왕을 해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힘의 근원 이런 부분을 나타나기도 해요. 사각형이 주는 상징의 의미는 안전하고 견고한 부분을 얘기해요. 완벽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형태적인 상징이나 정서적인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늘의 원에 대립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늘의 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을 할 건데 그 신이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도형하고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는 도형하고 또 달라요. 이 네모가 우리가 처음에 움직이는 수렵 생활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생활을 할 때는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그죠? 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짓죠. 요즘 뭐지? 몽골에 가도 그렇게, 예, 그렇게 짓죠. 근데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로 간 거예요? 네모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네모의 개념이에요. 네모의 개념. 그래서 정직, 품행, 방정, 형식에 얽매이는 질서, 참된 기준. 결국 이게 뭐지? 인간이 같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규율을 만들고 정직을 만들고 참됨을 만들고 안전한 걸 만들고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주는 상징은 안전한 거, 견고한 거, 완벽한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카에 있는 이슬람 영묘 카바라든지 그리스 아테나, 이거는 아테네 신전이잖아요. 신으로 우리가 신의 제를 지내긴 했지만 신에 관한 신전은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도형의 상징적 의미를 봤더니 우주적인 상징, 통합, 결합, 균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올라가는. 그 대신에 수평과 수직은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움을 쭉 참.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이런 결합, 통합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은 하늘, 영지, 적극성, 능동, 남성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수평은 땅, 이성, 소극성, 수동,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상징의 관계를 보면 통합되고 관계적인 부분이나 결합, 융합, 협력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양 쪽에서 바라보는 관계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양에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인간이 가장 완벽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선형 도형의 상징적 의미를 받으면 성장과 진화,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요. 새로운 시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기, 하천, 바다, 번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열려 있고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탐구해서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구스타프 클램프의 생명의 나무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DNA 이게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 도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하고 그죠?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